예,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분류는 저희들이 했고 특성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이 약 한 180만 종입니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곤충은 그 가운데 75% 정도인 약 130만 종입니다. 그래서 180만 종에 130만 종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 곤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130만 종 중에 그래도 곤충을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1%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1%면 얼마입니까? 13,000종입니다. 13,000종의 곤충을 알아야 된다.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곤충의 종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요게 이제 알려진 게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누구도 알 수는 없죠. 300에서 500만 종이니까. 이러한 곤충들은 종류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야생 동물이자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만지고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곤충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곤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곤충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곤충을 활용하는 데 좋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곤충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곤충은 일반적으로 척추 동물들과 다르게 몸속에 이제 뼈가 없습니다. 몸속에 뼈가 없고 대신 피부가 딱딱한 외골격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반 동물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피부 속에 또는 근육 속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곤충은 껍질이 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곤충의 피부가 단단한 역할을 하고 분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골격을 가지고 몸이 마디마디 나누어진 동물들을 절지동물, 그러니까 마디가 있다 해서 절지, 마디절자입니다. 그 다음 뼈가 되는 딱딱한 피부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몸이 마디마디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절지동물에는 곤충과 사촌격인 새우, 개, 그죠? 가재, 이런 갑각류도 있죠. 이 갑각류 하면은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런 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부류죠. 껍질이 좀 딱딱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 진해, 요거는 다지, 마늘다, 이 다리지자입니다. 가지지, 다리지,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뭡니까? 이 곤충 중에서 이 사파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름이 사파리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실을 뿜으면 그 실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보면 앞에는 뭐라 그러노? 요 안테나처럼 생긴 거, 요 더듬이입니다. 이 지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더듬이로 온도를 감지해서 적이란다. 상대방을 탐지합니다. 그 다음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죠. 그죠? 입이 있습니다. 그럼 앞다리가 주로 이제 다른 포식류를 딱 이렇게 잡는데 주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앞가슴이 있고 가운데 가슴이 있고 이 날개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럼 뒷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날아다니기도 잘 날아다닙니다. 상당히 무서운 애죠.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곤충은 맞습니다만 뭐 그냥 나타나면은 바로 찬다든지 좀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많은 절지동물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6개 다리를 가지고 있다. 절지동물 중에 대체로 곤충은 몸은 소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은 다시 6개의 마디로 이제 주로 나눠져요. 곤충이 가진 6개 다리는 가슴의 3마디에 한 상씩 좌우로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곤충은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각각 한 상씩의 날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하고 뒷가슴에. 곤충의 머리에는 여러 개의 혼눈이 모여 이루어진 겹눈이 한 상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의 그 예민한 더듬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곤충은 일반적으로 알에서 깨어나는데 애벌레가 되죠.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이제 좀 크면은, 소위 번데기가 되죠. 꼬치를 짓고 집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벌레, 소위 성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태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완전 변태,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변태가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 변태를 하기 때문에 완전 변태에 준하는 불완전 변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흰점바위 꽃무지는 꼬치를 지어서 완전한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완전 변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다 통상적으로는 완전한 변태죠. 그죠? 그래서 이에서 언급한 대로 곤충은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고 더 큰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태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탈바꿈, 변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란 어린 벌레가 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탈바꿈을 겪는데, 그러니까 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알에서 시작하는 껍질 벗는 걸까지 하면은 5번 벗는 거죠. 그래서 오령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군뱅이는 3번 벗습니다. 흰점바위 꽃무지는. 그런데 미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 정도 벗느냐 하면은 18번, 뭐 19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곤충의 탈바꿈 과정 중에는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는 곤충도 있고 거치지 않은 곤충도 있습니다.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는 곤충을 갖춘 탈바꿈 곤충, 그러니까 완전 변태 이렇게 말하고, 얘는 딱정벌레 속의 곤충입니다. 그래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곤충을 안 갖춤 탈바꿈 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 번데기 과정을 안 거치는 게 어떤 애냐면은 흰점바위 꽃무지가 아닌 장수풍뎅이 유충이, 장수풍뎅이가 이런 경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변태 과정을 보면 딱 움츠리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꼬치 과정을 뭐랄까 겪지는 않지만 실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변태의 형태를 갖춘다고 합니다. 갖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데기는 아니더라도 번데기에 준하는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이제 하나의 특징 짓기가 어렵긴 합니다. 분류상으로는 장수풍뎅이는 불완전 변태라고 분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고 이제 어떻게 분류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메뚜기, 잠자리, 매미 이런 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갖춘 탈바꿈을 하는 곤충은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형태, 먹이, 생리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갖춤 탈바꿈을, 그러니까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들은 비교적 변화가 적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매미를, 여기 매미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나무에 가다가 보시면은 껍질이 꼭 막 똑같은 형태로 매미가 똑같은 형태로 껍질이 싹 있고 구멍이 조금 있는데 없죠. 그죠? 안에 매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우로 보시면 이건 이제 완전 변태죠. 그죠? 호랑나비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죠. 그죠? 애벌레가 되었다가 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되는 거죠. 애벌레가 돼서 이제 성충이 되는 거죠. 요 형태로 얘기하면은 장수풍뎅이는 요 완전 변태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생활에 이제 곤충을 보다 적절히 이용하고 더 나아가 곤충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곤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곤충을 이용하는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특성과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곤충을 이해하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생태계의 결함과 환경의 파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곤충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다양한 곤충들이 가지는 각기 다른 생태와 생리, 유용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곤충의 분류를 해봤고, 그리고 산업곤충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 곤충 산업이 발달하고 곤충에 대한 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많은 농가와 연구소, 생태학습원 등에서 곤충을 활용한 소득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곤충들이 인공적인 사육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과거에는 거의 채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사놓으면은 그 퇴비 더미 속에 군뱅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지어놨는데 그 나무가 썩고 특히 이제 표고버섯하고 난데 이런데 이제 보니까 군뱅이가 뭐 한마디 있더라 이런 표현을 아시죠, 그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채집한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야생 생물을 채집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외에서 채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다양한 곤충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채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안정성, 그러니까 식용으로 했을 때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지역에서 먹이를 먹었다 하면은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금속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 카드뮴, 비소 같은 경우를 주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죠. 그죠? 0.3, 0.05, 0.1 납, 카드뮴, 비소,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이죠. ppm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실내 사육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산업곤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사육 시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서 사육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통제되어야 된다. 곤충은 산업적 이용 가치의 측면과 함께 자칫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창으로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안에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육사는 출입구는 이중문, 이중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육사에 만드실 때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 특징을 이해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죠?